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손절당한 피프티피프티의 3인 세나, 시오 아란 측이 어트랙트와의 분쟁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듯합니다.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도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28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며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3인의 법률 대리인은 항고 기각 소식이 전해지고 다음날 언론에 항고 유서를 안 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내려고 했는데 다소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기각 결정이 났다. 재판부 변동도 있었고 키나가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한 와중에 항고 이유서 접수 시점을 보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단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있어서 양측 모두 해지 의사는 같아진 상황에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 있는가를 두고 손해배상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이는 재판부에서도 언급한 부분이라면서도 아직 우리 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다. 멤버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법률 대리인과 3인은 상의를 한 것인지 7차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3인은 쌍방이 계약 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항고 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 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결정은 항고 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이라면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용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대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와 증거 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미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3인인데요. 이들은 현재 이런 의미 없는 행보를 이어나갈 때가 아니라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진행을 앞두고 있는 본안 소송이 전속계약 해지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만큼 이 소송 외에도 그동안 소속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새로운 청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나온 이야기대로 피프티피프티의 항고는 10월 24일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항고 이유서 미제출로 알려졌는데요. 3인의 법률 대리인은 항고 이유서를 안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려고 했는데 다소 이례적으로 빨리 기각 결정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고 기간 동안 키나가 소송에서 빠지는 등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 상황을 살핀 뒤 항고 이유서를 접수하려 했지만 그 전에 기각 결정이 났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어트랙트 측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시선도 있습니다. 어트랙트는 키나 복귀 직후인 10월 19일 아란, 시오, 세나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들 셋이 처음부터 원했던 바가 계약 해지였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어트랙트와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계산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만큼 이미 원한 바를 이뤘으니 굳이 가처분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나머지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여부는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전 멤버 3인에 대한 계약 해지가 인정된 상황에서 남은 분쟁은 계약 해지의 시점과 그 배후를 밝혀내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시점의 문제입니다. 본안은 물론 향후 전 멤버들과 그 배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계약 해지가 인정된 시점이 6월 19일 멤버들이 가처분을 제기했을 때인지 어트랙트가 직접 계약 해지를 통보한 10월 19일인지에 따라 배상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멤버들이 가처분을 제기한 전후에 들어온 광고나 행사, 각종 투자 제한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기대 수익이 배상액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를 가리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어트랙트 측은 6월 19일부터 계약 해지 통보 직전인 10월 18일까지 멤버들이 여전히 어트랙트와 계약 관계에 있음을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8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재판부의 결정과 기존 전속계약에 따라 멤버들은 어트랙트 소속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어트랙트가 직접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10월 19일인 만큼 해지의 시점은 6월 19일이 아닌 10월 19일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이 주장이 인정된다면 전 멤버 3인은 최소 6월 19일부터 10월 전까지 피프티 이름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기대 수익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키나의 복귀로 피프티 사태의 배후에 그들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외주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전 멤버 3인과 안 대표의 계약 해지 빌드업 인정 여부가 향후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나는 안 대표가 외부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트랙트의 투자금 등이 결국 피프티의 빚이 될 것이라고 기띔하며 멤버 부모들에게 접근,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해지 통보 직전에는 멤버들에게 확진 키트 사진을 제공해 어트랙트의 눈에 띄지 않게 숙소를 빠져나올 것을 지시했고, 가처분 소송 중에는 멤버 부모들에게 연락해 지속적으로 조언했다는 게 키나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공모가 재판부에 의해서도 사실로 확정될 경우엔 전 멤버 3인이 어트랙트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좀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활동, 즉 계약에 따른 의무를 해지 통보 전부터 소홀히 해왔다면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6월 19일 이전까지도 손해 발생 시점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약상 의무 미이행은 계약 해지의 귀책 여부를 떠나 신뢰관계 파탄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가처분에서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어트랙트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반면 멤버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정 요구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 점 등에 더불어 해지 통보 전 안성일 대표와의 공모 의혹 자료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트랙트가 아닌 전 멤버 3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에 대한 공판도 시작된 상황이기에 3인에 대한 여론은 한층 악화된 모양새입니다. 안성일 대표는 더기버스 102사와 함께 10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첫 피의자 조사차 경찰서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냈으나 현장에 모인 취재진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또한 둘째 날인 25일은 오후 2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경찰 조사에 참석한 것이었는데요. 끝까지 떳떳했다면 어디에도 숨지 않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했을 것입니다. 이 피프티 사태는 큐피드가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만큼 해외 언론에서도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중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지는 멤버 3인이 소속사로부터 손절당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어트랙트 측이 멤버들과 더기버스 CEO가 어트랙트와의 계약을 위반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트랙트의 전속 계약 종료 발표는 멤버들이 어트랙트가 회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멤버들의 정신건강을 소홀히 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롤링스톤지는 워너레코드의 피프티 담당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워너레코드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절당한 3인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나락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어트랙트는 JTBC와 손잡고 신인 걸그룹 오디션을 진행한다고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10월 26일 JTBC와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와 최승호 CMO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새 걸그룹의 멤버 전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발탁될 예정이며 모든 과정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어트랙트와 JTBC의 협업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이번 신인 걸그룹 오디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팀을 탄생시키겠다는 각오인데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대중픽을 키워드로 넣으며 데뷔 전부터 팬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중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대중이 선택한 지원자가 바로 데뷔하게 되는 만큼 신인으로서 이례적인 파급력도 기대해 볼만합니다. 과연 어떤 굉장한 그룹이 또 탄생하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이를 바라보며 꽤나 속상해할 인물들이 눈에 선합니다. 하루빨리 범죄자들은 죗값을 치르고 어트랙트는 제대로 배상을 받고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